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 조정환입니다. 오늘 건강 강좌 주제는 코골이와 수면호흡 장애 치과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침 이 영상을 올리는 날짜인 2021년 3월 19일이 올해 세계 수면의 날이랍니다. 수면의 중요성과 고마움을 되새기는 의미 깊은 날에 여러분을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잠을 잘 때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숨을 잠깐씩 멈추는 일이 자주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듣는 말로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또는 낮에도 졸립거나 운전 중에 깜빡깜빡 졸립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요.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혹은 가족이나 배우자분들께서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같은 방에서 잠을 자기 힘들다라는 불편감을 호소하시기도 하죠. 그럼 코는 왜 골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정상인입니다. 누워서 잘 때 들이마시는 공기의 흐름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그림은 코골이 환자의 모식도입니다. 자는 동안 기도 주위 근육들이 늘어지고 이완되어서 부분적으로 기도가 좁아져 있고 공기가 통과할 때 주변의 진동 소리가 코 고는 소리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림은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모식도입니다. 기도가 완전히 막히면 숨을 쉬지 못하고 잠시 멎게 되는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약 200만 명가량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들의 직접적인 위험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어서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부담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뇌와 심장 같은 여러 중요한 장기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혈압이나 이형당뇨, 기타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신경계 질환, 우울증 등의 위험률을 높이고 심지어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는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환자나 배우자의 설문지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치과에서 구강과 목젖, 편도 부위에 대한 임상검사를 할 수 있고 기도와 비강 및 구강 구조를 평가하기 위해서 치과 방사선 사진 촬영을 통해 수술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고 유용한 검사로서 수면 다운 검사가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수면 중 코골이나 수면무호흡, 이갈이 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몸에 감지장치를 붙이고 자면서 다양한 수면 정보와 수면 질환의 원인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검사입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수면검사실에서 환자분들께 수면 다운 검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이동형 수면 검사 기계가 개발되어 편리하면서도 정확하게 수면 무호흡증과 수면 이갈이 등을 진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낮에 얼마나 졸린지를 평가하는 설문지도 꽤 유용합니다. 이를 에버스 졸음 척도라고 부릅니다. 다음 8가지 상황에서 얼마나 졸린지 본인 최근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적절한 점수를 각각 0점에서 3점까지 부여합니다. 0점은 전혀 졸립지 않은 것, 3점은 상당히 졸린 것을 나타냅니다. 각자 한번 해보시죠. 1번 보기를 보면 앉아서 독서할 때 얼마나 졸린지, 2번 TV 볼 때, 3번 공공장소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때, 4번 1시간 이상 계속 운행 중인 차에서 승객으로 앉아있을 때, 또 오후에 쉬면서 혼자 누워있을 때, 앉아서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술을 마시지 않은 채로 점심 식사 후에 조용히 앉아있을 때, 차에 타고 수분 동안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럴 때 각각 얼마나 졸린지 본인의 점수를 확인해서 각 문항의 답변을 모두 합한 총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주간 졸음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치료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경미한 코골이의 경우 이를 줄일 수 있는 일반적인 대처 방법들로는 옆으로 누워서 자거나 술과 약을 안 드시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또는 체중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수면 위생 수칙을 지켜주시면 수면 건강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을 하지 않는 것,
특히 오후 이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 또는 초콜릿 등을 피하는 것, 저녁에 과식을 하지 않는 것,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 낮잠을 줄이고 금연과 금주를 생활화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하지만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코를 통해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양압장치 치료나 여러가지 수술적 처치가 시도될 수 있는데요. 목젖을 포함한 입천장을 절제하는 수술이나 위아래 턱뼈를 전방 이동시키는 양악수술 또는 아래 턱뼈의 일부를 전방 이동시켜서 설골을 들어올리는 수술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치과 영역에서 구강내 장치를 이용한 코골이 치료법이 개발되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는데요. 구강내 장치는 아래턱을 전방으로 내민 상태로 유지시켜서 기도를 확장시켜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강내 장치 치료의 장점은 우선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의 감소 효과가 좋다는 점입니다. 보통 코골이 개선 효과는 약 80%, 수면 무호흡증의 개선 효과는 약 60%에 이르며 그 외에도 고혈압, 심혈관 질환, 주간 졸리움, 신경인지 능력, 또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 성공률이 높고 장착의 편의성이 우수하고 치료에 따르는 부작용 가능성이 낮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강내 장치는 환자가 사용하기 편하고 치료율이 매우 높아서 심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제외하고는 가장 권할 만한 치료 방법입니다. 단, 구강내 장치 치료를 받으실 때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사전에 환자의 치아 및 잇몸 상태, 턱관절 상태가 치료에 적합한지 치과 의사의 검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드시 치과에서 구강내 인상을 체득해서 개인에 맞는 장치를 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죠. 또 구강내 장착 시 환자 개개인의 교합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치료 후에 교합과 턱관절 상태에 대한 치과 의사의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잘 지켜주신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의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건강강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